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만들어 볼 게임 기능은 5초간 무적 상태 유지하기 그런 기능입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특정한 아이템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은 5초 동안은 무적 상태가 돼서 저 캐릭터와 부딪혀도 헬스파워 그 게이지가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레이어라는 기능을 좀 이용하게 돼요. 레이어 하니까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많이 접해봤던 그 레이어 있죠? 큰 개념으로 따져보면 사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 유니티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레이어는 조금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일단 플레이 선택해 보고, 항상 우리 여기 태그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 태그를 통해서 식별자, 그 오브젝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오케이, 이 캐릭터가 에너미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동일한 태그를 가지고 있는 놈은 싹 다 뭐 이렇게 삭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별할 때 보통 쓰게 되죠. 마찬가지 이 레이어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 오브젝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식별할 때 쓰는 거고, 요 레이어라는 요 부분은 어,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 물리적인 식별자라고, 물리적인 효과,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 충돌의 식별자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특정한 그 오브젝트끼리는 서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 캐릭터가 막 총알을 발사를 해요. 근데 이 주인공 캐릭터가 총알을 발사했을 때 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쓱 올라가는 요 부분에서 총알이 보통 이렇게 맞아가지고 튕겨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체의 요놈에도 이렇게 컬라이더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알을 발사하는 이 총알에도 이렇게 콜라이더가 붙어 있잖아요. 물리적인 두 개의 그 콜라이더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튕겨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발사를 했을 때, 이놈은 나랑 부딪혀서 뭐 부딪힌 효과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다른 이런 적들은 부딪혀서 적을 그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만, 이런 놈들은 네, 이렇게 그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날아갔는데 얘랑 부딪혔다. 그런데 요 놈이 레이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땅이네, 또는 환경이네, 배경이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그러면 이 두 총알과 이 환경 또는 배경은 서로 부딪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얘는 총알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총알이 이렇게 비껴나가는 물리적 충돌을 서로 일으키지 않도록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레이어라는 게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여져요. 그거 외에도 또 어떨 때 쓰여지냐면, 이제 뭐, 이, 그 얘가, 우리가 저번에 이 캐릭터를 이제 플레이 해보면은 요 아래쪽으로 해서 그 레이저를 하나 쏘게 해서 레이저가 이렇게 쐈을 때 요 바닥면이 플랫폼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이 캐릭터가 이제 점프 동작과 점프하지 않는 동작,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울어진 장소에서 이 레이저가 요거랑 충돌을 했는데 이 놈은 바로 그 플랫폼이네. 그래, 플랫폼은 여기 그 뭐냐, 이렇게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점프 동작과 걷기 동작이 가능하게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해보는 거죠. 간략하게 그 이 기능의 어떤 전반적인 그 기능은 이렇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저 캐릭터랑 부딪혔을 때, 이놈은 에너미구나. 그러면 이 에너미와 이 총알은, 에너미와 이 그 플레이어 캐릭터는 서로 부딪혀도, 그러니까 이 무적 상태가 됐을 때 부딪혀도 잠깐 한 5초 동안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마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5초 동안 지나가고 5초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적과 부딪히면 또 헬스 파워가 깎이게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지금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총알이 튕겨 나가죠. 이렇게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벽이 있으면 총알이 튕겨 나가는데 이 플레이 하는 동안에 조금 뭔가 이렇게 어, 매끄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고. 그래서 얘가 총알이 이 바닥면, 기울어진 이 바닥면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이 무적 상태를 만드는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현재 선택해 보면 이 배경 요소는 내가 다 레이어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이 기울어진 땅에서 그 점프 동작 그 조절하기, 점프 동작 뭐 안 만들기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 영상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 배경 요소 요놈 BG2하고 요 컬럼 요 두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 이 레이어를 플랫폼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요거 만들 당시에 add 레이어 해서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넣어 놓고 이제 우리가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로 이용을 해 볼게요. 자, 에디트 메뉴로 들어가서 이제 충돌을 하지 않게끔 총알과 이 플랫폼 레이어 간에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 에디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에 PGX 2D, PGX라면 3D를 이야기하는 거고 PGX 2D는 2D 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GX 2D 가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런 형태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체크되어 있는 물체끼리는 서로 충돌을 인식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총알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게 프리팹 총알은 레이어가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죠. 그죠? 네. 디폴트는 모든 물체에 다 충돌을 일으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이런 BG 컬럼하고 BG2는 이 플랫폼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에디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에 PGX 2D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 있죠? 여기 보면 디폴트 뭐 트랜스폼 FX 이그노 레이 캐스팅 워터 UI 플랫폼 있는데 자, 여기에 디폴트 부분이 여기 있죠. 그죠? 디폴트. 그리고 바로 플랫폼이 여기에 바로 붙습니다. 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디폴트 오브젝트 레이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과 플랫폼 오브젝트는 서로 충돌을 일으켜라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꺼 보시면 실제로 충돌이 일으켜지는지 안 일으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죄송하군요. 지금 이 플레이를 잠깐 여기서 이 디폴트를 해버리니까 이 총알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 캐릭터조차도 디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어도 지금 레이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닥면을 뚫고 충돌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면을 뚫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 뷰렛 있죠? 뷰렛 오브젝트하고 이 플랫폼만 서로 충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총알을 선택하고 자, 레이어, 애드 레이어를 가서 여기에다가 뷰렛이라고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에 피직스 2D 이렇게 가서 이제 뷰렛 있죠? 뷰렛이 이렇게 쭉 여기서 쭉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요 플랫폼하고 서로 부딪히는 요 부분 있죠? 플랫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똑같아요. 이쪽으로 디폴트, 트랜스폼, 이그노어, 워터, UI, 플랫폼, 블렛 이렇게 순서가 돼 있듯이 요 오른쪽, 요 왼쪽 편에도 세로도 디폴트, 트랜스폼, 페어런트, 이그노어, 레이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똑같습니다. 두 개가 서로 그 합쳐지는 부분, 교차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체크하면 서로 이제 충돌을 안 일으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뷰렛은 여기에서 쭉 내려갈 거고, 뷰렛은 디폴트와 충돌 일으키고, 트랜스페어런트 FX와 충돌 일으키고, UI도 충돌을 일으키죠. 자, 근데 플랫폼하고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걸 언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도 안 됐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총알을 보시면 총알을 아직 우리가 레이어를 바꾸지 않았네요. 뷰렛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다음에 BG2와 컬럼은 그대로 플랫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마 작동이 되겠죠. 플레이. 자, 가서 네, 이제 부딪혀서 튕겨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나가죠. 네, 하지만 이 주인공 캐릭터는 이 기울어진 요 바닥면을 인식하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무적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를 무적 상태로 만드는 방법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레이어,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해 봤던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좀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현재 이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디폴트예요. 디폴트. 자, 디폴트인데 여기에다가 히어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디폴트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먹으면 히어로 레이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 텐데 이제 적들의 에너미 레이어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에너미. 그래서 히어로와 에너미는 나중에 이제 부딪히면 서로 부딪히는 효과가 안 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레이어에다가 나중에 아이템을 먹으면 히어로 레이어로 바뀌고, 이 에너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적들은 에너미 레이어를 갖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 좀비들 하나씩 선택해서 에너미 레이어로 막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Do you want to set layer to enemy for all child object as well? 그러니까 이 하위 요 놈의 현재 선택된 놈은 상위 레이어인데 상위 오브젝트고 그 아래에 이런 하위 지금 선택이 안 되네요. 요 아래쪽에 머리, 몸통 이런 하위 레이어도 하위 오브젝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식 오브젝트들도 다 이렇게 레이어를 다 바꿔줄 거냐? Yes, change chil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에너미 레이어로 바뀌었죠? 이걸 클릭해서 머리 선택해 보면 똑같이 에너미로 다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통도 에너미 레이어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층에 있는 좀비도 에너미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Yes, change child. 세 번째도 에너미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플레이어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레이어고 이제 이 아이템을 먹었을 때만 딱 5초간 그 히어로 레이어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에디트 메뉴로 가서 프로젝트 세팅 피직스 2D로 가서 이제 히어로와 에너미가 부딪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앞서 여기가 언체크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미리 좀 테스트 해본다고 미리 했던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요 기울기, 바닥면 기울기 요 기능 있죠? 예, 이 점프 동작 안 만들게 만드는 거, 달리기 동작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 그거를 안 만드신 분들은 요거조차도 다 없을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도 없고, 이게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에너미 한번 볼게요. 요쪽 항목에서의 에너미. 요 에너미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트랜스페어런트 FX, 이그노와 레이캐스트 다 체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충돌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쭉 내려와서 히어로와도 현재는 부딪히는 충돌을 인식하게 되어 있지만, 얘를 끄게 되면 에너미와 히어로는 이제 충돌을 해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세이브 하시죠. 네. 이제 세팅은 됐어요. 하지만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이 히어로 캐릭터가 이제 이 주인공 캐릭터가 디폴트에서 히어로로 바뀌게 스크립트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템을 여기다가 던져 놓고, 무브 툴 선택해서 요놈을 한 이쯤에다가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아이템은 모더인 레이어, 이거 기본적으로 항상 0인데 이거 한 5 정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안 됩니다. 자, 이 캐릭터가 얘를 부딪히면 얘가 이제 부딪혔다는 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충돌 센서를 부착해야 되겠죠. 네, 서클 컬라이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약간 큰 듯 하니까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됐고, 위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로 조금만 더 가서, 네, 거의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잠깐 가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하단 부분에 on trigger enter 2D 요 함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것까지는 아마 만들어 놓으셨겠죠? 게이지 아마 이렇게 줄도로 만들려면 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템을 먹었을 때 이제 특정한 무적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에너미와 부딪혔을 텐데, 여기서 아이템 먹었을 때는 없죠. 따라서 아이템 먹었을 때 발생하도록 여기다가 또 하나 조건문을 넣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other game object 태그가 아이템이냐,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자, 우리는 아이템을 만들어 놨는데 태그조차도 아이템으로 만들었는지는 아직 몰라요. 자, 일단은 좀 저장을 해 놓고, 자, 아이템 선택하고 태그를 보니까 언태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아이템이라는 태그가 미리 프리셋 되어 있는 게 없죠. 따라서 add 태그 해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item 이렇게 적어둡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템은 선택하고 이제 태그를 아이템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게 말이 성립이 되겠죠. 아이템과 부딪혔다면 이제 무적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이제 명령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무적 상태인데, 문제는 무적 상태로 만드는 건 어렵진 않아요.
어떤 명령을 쓰면 되냐면 그냥 this game object layer를 아까 히어로가 몇 번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플레이어 선택하고 레이어 디폴트, 그냥 이건 디폴트로 돼 있다는 거. 애드 레이어 가서 보시면 현재 디폴트 레이어는 레이어 번호로 0번입니다. 근데 히어로는 몇 번이죠? 10번이죠? 네, 그러면 그 10을 넣게 되면 0번에서 레이어가 10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는 건 히어로 레이어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정 레이어가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얘가 한시적으로 딱 5초간만 그 무정 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요런 함수를 써가지고는 그 5초간이라는 그 시간 텀, 그 5초간의 시간 기간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따라서 요런 거를 위해서 특정하게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려주게 하는 그런 함수가 코루틴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 5초 동안 그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은 요것뿐만 아니라 꼭 코루틴을 써야지만이 가능한 건 아닌데, 이 코루틴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고 처음 써보기 때문에 좀 낯선 부분이 있지만 되게 그 뭐죠? 이 스크립트 줄이 굉장히 간단해요. 따라서 뭐 낯설긴 하지만 한번 좀 써보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코르틴 함수를 쓰게 되면 상당히 쉽고 용이하게 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또 시간을 약간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3초간 있다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계속 생성해라,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루틴이라는 걸 한번 써볼 겁니다. 제가 그동안 알려드린 여러 가지 그 동영상 팁들 중에서 따로 이거 우리 그 매주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그 동영상 말고, 제가 이번 이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동영상을 올려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캐릭터가 적과 부딪혔을 때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시면 거기에도 코루틴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이번 동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코루틴이 약간 시간을 벌 때, 시간을 지체할 때 쓰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함수는 현재 이 onTriggerEnt라는 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코르틴 함수는 물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코르틴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명령은 start coroutine이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함수를 쓰면 이제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함수인데요. 요것만 단독으로 쓰여지지 않고 요거와 함께 항상 붙어 다니는 이렇게 짝꿍 같은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enumerator라는 함수예요. 요거와 이 스타트 코르틴에 항상 붙어 다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함수의 이름은 make hero, 요 함수 이름으로 지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시간을 벌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벌 거냐면 일단은 아까 레이어를 바꿔줘야 되겠죠. 레이어를 요 this 이 this라는 거는 이 스크립트 플레이어 무브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겠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 이 플레이어 무브라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바로 이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죠. 바로 요 놈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this라는 거는 이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요 놈의 게임 오브젝트, 요 놈은 게임 오브젝트니까 게임 오브젝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앞서 우리 히어로가 10이었죠. 자, 10으로 바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기본은 0이었는데 10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을 5초간 벌어 보겠습니다. yield라는 게 이제 영어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양보하다 막 그런 의미죠. 예. yield return 그 다음에 new wait for secon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자, 여기에다가 5.0f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자, 이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바로 요거가 5초간 기다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자, 일단은 내가 부딪혔어. 아이템이라는 것과 오브젝트가 주인공 캐릭터가 부딪혔어. 그러면 스타트 코르틴을 실행해. 그럼 그 스타트 코르틴은 뭐냐?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그러니까 요 놈은 명령어만 갖다 쓰는 거고 실제 본체는 바로 여기 있는 놈입니다. make hero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ake hero를 추후에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에러도 사라졌죠. 자, 스타트 코르틴 make hero를 실행해.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make hero라는 그 본문은 바로 요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게임 오브젝트의 이 주인공 캐릭터의 레이어를 10으로 바꿔 0에서 10으로 바꿔 그리고 5초간 기다려.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되겠죠. 자, 이거 다시 카피해서 여기에 이제 0으로 바꿔야 되겠죠. 0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오브젝트가 이제 좀 빠졌는데 이 destroyed가 있어야 되겠죠. destroy other 그 아이템을 먹으면 아이템은 이제 먹으면서 사라져야 되겠죠. 예, 명령은 실행되긴 하지만 이제 게임 오브젝트로서 화면에 보여지는 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destroyed 하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플레이. 자, 이따가 좀비 오면은 그때 먹어볼게요. 그리고 먹고 나서 좀비와 부딪혔는데 여기 헬스파워가 깎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먹긴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요 아이템을 선택하고요. 요 아이템은 지금 잠깐요. 요 아래쪽 명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놈은 on trigger enter 2D로 되어 있죠. on trigger enter 2D. 그 말은 물리적으로 튕겨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트리거 그냥 부딪히면 실제 부딪혔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부딪혔다라는 그 센서 역할은 하게끔 되어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on trigger enter라는 거는 트리거하고만 서로 작동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템은 이 서클 컬라이더 보면 is 트리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s 트리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on trigger enter 2D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무조건 아이템을 is trigger로 만들어야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on trigger enter 2D를 안 쓰고 on collision enter 2D를 쓸 때는 요게 언체크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on collision enter 2D는 요거를 언체크하면서 사용해야 되고, on trigger enter를 쓸 때는 반드시 is trigger가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자, 좀비 왔을 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스파워가 안 깎여야 되겠죠. 자, 먹겠습니다. 이제 안 깎이죠? 그죠? 부딪혔는데도 안 깎일 겁니다. 이제 한 5초 정도 지났다 생각하고 이제 한번 부딪혀 볼게요. 이제 깎이죠? 그렇죠? 계속 깎이다가 아마 이제 0이 되면 사라질 겁니다. 사라졌죠? 자,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잘 작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먹었는데 아이템을 먹었는데 먹었다라는 효과가 잘 안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안 보여요. 따라서 이런 그 깜빡깜빡 했던 기능처럼 이 주인공 캐릭터가 아이템을 먹는 순간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컴포넌트의 컬러 값을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5초 동안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면 무적 상태구나 라고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가서 여기에 get component 가로 열고 여기에다가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시면 렌더러 자동 설정 기능이 있죠. 자, 요렇게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점 칼라 하시면 됩니다. 칼라는 자, 칼라를 심을 때는 반드시 대문자 칼라 점 무슨 색 이렇게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냥 옐로우라고 해서 옐로우만 적으면 안 되고 무조건 칼라 점 옐로우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명령이 들어가요. 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5초 있다가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래로 가서 이 옐로우 말고 이제 화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시면 다시 이제 5초 있다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5초 보니까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10초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자, 저장. 자, 이제 똑같이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자, 움직였다가 좀비 나타나면 먹을게요. 먹었을 때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는지 봅시다.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때는 이제 얘랑 부딪혀도 헬스파워가 안 깎입니다. 무적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돌아왔죠. 이제는 부딪히면 아마 깎일 거예요. 계속 깎이다가 계속 부딪히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적 상태 만들기 한번 기능을 구현시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